지역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4월 7일 보궐선거가 약 한 달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동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지역은 대부분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했지만 의견이 분분해 변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4월 보궐선거를 둘러싼 선거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기화서 경한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대구 경북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곳은 어디인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대구 경북에서 재보궐선거의 사유가 되는 곳은 모두 7곳입니다. 그렇지만 7곳이요. 예. 네, 그렇지만 사실 7곳 모두가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우선 4군데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든요. 예. 먼저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대구 달서갑 같은 경우는 홍석준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1심에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군의군에서는 김영만 군의군수가 지금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지금 수감 중에 있는데요. 김영만 군수 같은 경우도 대법원까지 간다면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대구 달서구 마선거구의 김인호 구의원 그리고 서구 가선거구의 민부기 구의원이 지금 의회에서 제명을 당한 상황이거든요. 제명을 당했는데 이 또한 지금 소송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보궐 선거가 이제 과연 이제 치러질지 안 치러질지 아직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예. 이제 재보궐 선거가 가능한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경북 경산 마선거구에 있고 그리고 마선거구에 김봉희 시의원이 있습니다. 예. 이 김봉희 시의원은 임기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수 있는 곳이고요. 또 대구 동구의 다선거구 같은 경우는 이유형 구의원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출마를 하겠다고 하면서 구의원직을 내던지고 나갔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공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는 지역이고 네. 또 영천시 나지역구에 있는 김병아 시의원이 지난해 5월 대낮에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는데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지금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곳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대부분 지역구에 대해서 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데 동향이 어떻습니까? 네, 방금 우리 조정훈 기자께서 7개 선거구 쭉 얘기를 해주셨죠. 예. 그 중에서 먼저 경산시 마선거구, 대구 동구 마선거구, 그리고 영천시 나선거구 3곳은 좀 앞서서 이미 선관위가 보궐선거 치르지 말자라고 이미 결정을 했고 또 영천시 나선거구도 이제 바로 직전 17일 회의에서 선거를 치르지 않는 것을 의회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예.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지역민들의 여론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빨리 이제 선관위 결정을 내려야 예. 의회 내에서도 반대를 할 것이냐 수용할 거냐에 대한 또 반론이 또 제기될 수 있어서 예. 빨리 좀 서둘러 결정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잘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4곳이죠. 대구 달서갑은 이제 국회의원의 보궐선거가 있을 수도 있는 지역이었죠. 그다음에 또 이제 군의군 구수선거, 그다음에 대구 달서 대구 서구 이 2군데는 기초의회 선거입니다. 이 4군데는 아직도 어쨌든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또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궐선거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보통 공직선거법상 예. 보궐선거 일자 한 달 전. 그러니까 이제 올해 같은 4월 7일이 보궐선거일이거든. 네. 그럼 적어도 3월 예. 초까지는 형이 확정되어서 대법원까지 형이 확정이 되어야만 보궐선거가 확정이 되는 지역인데 방금 예. 이 4곳은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재판이 보궐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앞서 세 곳 경산 그리고 대구 영천의 경우에는 보궐선거의 요건이 충족이 되었으나 선관위가 치르지 말자. 그리고 그 지역의 의회도
수용을 했고 예.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예, 네네. 그렇군요. 뭐 재판 소송 중인 데가 많아서 좀 그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궁금했는데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뭐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1년 2개월 정도 임기를 수행하는 건데 이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계속해서 이 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감염 그 우려가 좀 있다.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1년 2개월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 공직선거법상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예. 앞서 이제 그 교화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좀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예. 그 공직선거법 제201조 1항을 보면은 그 대통령 선거 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제외한 보궐선거는 그 임기 만료 기간까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선거를 치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거론되지 않는 경우, 4분의 1 이상이 아닌 경우에도 치르지 않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되지 않고 있고요. 또 임기 만료일 그 1년 이상, 지금 1년 2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1년 이상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 재투표로 당선된 경우에는 또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선 효력이 이제 그 계속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에도 그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이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에 그 지방선거가 있다. 내년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불과 1년 2개월만을 남겨두고 선거를 치를 경우에 그 예산이 좀 그 많이 들거든요. 그 보통 한 군데 선거를 할 때마다 최소 3억에서 5억 정도 예산이 들기 때문에 예. 이것도 전액 세금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관위에서도 그 세금을 지금 그 넣으면서까지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느냐 좀 시민들의 비판을 또 의식한 점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네요. 일부에서는 혈세 낭비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 반면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예. 첫째는 방금 우리 조정웅 기자께서 한 지역구 선거를 하려면 3억에서 5억 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기초의회의 경우에는 비교적 조금 이 구역이 좀 적죠. 동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선거구 같으면 국회 권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근데 3억, 5억이 아니라 더 들 수가 있죠. 예, 예.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것 또한 우리 예산,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세금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1년 2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뭘 하느냐. 그렇게 해서 뭐 그런 얘기도 일견 타당성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뭐 세금 낭비 아니냐. 그리고 의회의 경우에는 의원들이 뭐 단독 의원은 아니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 경산시의회라든지 좀 큰 도시의 경우는 십수 명의 의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몇 분의 결혼이 생겼다 해도 의회가 굴러가지 않는 건 아니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이 활동을 해주면 되니까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뭐 저는 뭐 충분히 일견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의견이 이런 겁니다. 예. 아니 이게 임기 해봐야 4년인데 보통 시장, 군수, 구청장, 의회 의원들 다 4년이거든요. 근데 4년 중에 1년 2개월은 굉장히 이거는 많이 남은 거다.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는 그렇죠. 또 없겠네요. 그렇죠. 이게 뭐 몇 개월이라면 또 몰라도. 예. 근데 1년 2개월이니까 그러면 1년 2개월 동안 내 지역구가 결혼을 했는데 옆에는 다른 지역구 의원이 내 지역구가 챙겨주겠냐. 네, 그러면 이제 의원들의 경우에는 이제 의회, 지방의회의 의원들의 역할이라는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첫째는 이제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 뭐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듯이.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어쨌든 그 지역에 소소한 민원도 생기고 그럼 그런 민원을 받아들여서 필요하면 조례도 만들고 또 집행부에 뭔가를 또 이제 뭐 이렇게 좀 압력을 넣거나 어쨌든 좀 비판을 하거나 이런 것이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인데 1년 2개월 동안 공백이 생기지 않느냐. 예. 그러면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의 소임을 풀뿌리 민주주의로서의 어떤 기능을
1년 2개월 동안 못하게 된다. 잠정 중단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비판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요 이 부분은 지금 경산시 의회의 경우에도 절속적인 이 결론 때문에 또 비판을 받잖아요. 뭐냐면은 경산시 의회가 보궐선거 안 하는 것을 선관위 결정을 받아들였잖아요. 예. 그러면 형식적으로도 의원총회를 통해야 되죠. 그렇죠. 총회를 열어서 선관위 결정을 우리가 수용하느냐 마느냐 해야 되는데 그냥 뭐 티타임으로 그냥 간단하게 물론 뭐 안 하는 것을 받아들인 자체도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런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너무 절속적이었다.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예. 비판을 또 받고 있죠. 예, 뭐 설명을 들을수록 선거를 하자는 입장과 하지 말자는 입장 다 이해가 갑니다. 되는 부분도 있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이유 때문에 변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역구별 상황을 좀 더 세세하게 짚어볼까요? 예, 우선 보궐선거를 칠 수 없는 그리고 재판 중인 지역구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우선 그 군의군의 김영만 군의군수가 그 2억을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금 징역 7년에 그 추징금 2억 그리고 벌금 2억을 받아서 구속 중에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또다시 지금 법정에 선 상황입니다. 예, 지난 9일 날 심리가 있었는데 20일 날 또다시 그 심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때 그 김용환 군수는 지금 보석을 신청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보석이 될지 안 될지도 지금 그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구 달서구 갑 같은 경우는 홍석준 국회의원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이 지금 1차에서 1심에서 선고가 돼 있는데 지금 검찰과 그리고 그 홍석준 의원도 모두 지금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지역은 아무래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예, 뭐 항소를 한 상황이면은 몇 개월은 또 더 걸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파생된 논란도 이어지고 있죠. 경산시 의회 같은 경우 최근 의장 선거에 부정 개입했다는 이유로 약식 기소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참 작년부터 참 소란스러웠습니다. 예. 여전히 지금 문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경산시 의회의 경우는 이제 의회가 구성이 되면 의장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 그 의장의 자리는 사실 이제 어느 시군구 의회든 의원은 누구든 의장하고 싶어합니다. 관용자 그렇죠. 따라 나오죠. 비서 있죠. 뭐 업무 추진비도 더 받죠 하니까 그러다 보니 늘 여기서 금품 수수 또는 이제 자기를 밀어달라. 뭐 그러면 이제 대가. 이런 것으로 해서 문제가 뭐 전국에 곳곳에 생겼는데 경북에서 이제 이 경산의 장애에 생기는 문제인데 예. 여기에는 이제 A 의원을 의장으로 이제 밀어주는 조건으로 민다. 그 5명의 의원과 A 의원이 이제 서로 담합을 했습니다. 예. 했는데 검찰 조사 결과 이 A 의원, 의장이 되는 A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습니다. 의장은요? 그렇죠, 예. 의장. 그런데 의장을 밀려는 5명에 대해서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예. 검찰 조사 결과 검찰에서 약식 명령을 내렸는데 벌금 약식 명령을 내렸는데 5명 중에 3명은 벌금 500만 원. 그중에 1명은 또 300만 원, 또 1명은 200만 원. 이렇게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5명은 그러면은 어떤 혐의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예, 예. 이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뭐 보통 이런 사례를 보면 금전이 오고 가는 이런 사례도 있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경산시 의회의 검찰 조사 결과 기표를 지정된 것을 하라.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국민투표 하듯이 이 의회에서도 의장을 뽑기 위한 기표 용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뭐 가로 세로 10cm 정도 용지가 있겠죠. 예. 그러면 그 용지에 자기가 뽑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이름을 빈 칸에 위에 적어라. 빈칸 위에. 그 공란에 공란 윗부분에 적는다 또는 중간에 적는다 하단에 적는다. 이걸 서로 약정을 하는 겁니다. 서로. 야. 그렇게 해서 참. 개표해 보면은 예. 얘기 약속된 대로 위에 적었으면은 약속 지킨 거고 예. 아니면은 약속 안 지킨 거다. 이건 이제 기표 행위의 뭐 담합이라고 해야 되나 참 부끄러운 일이죠.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부끄러운 일이 아닐 그렇죠. 수 없습니다. 예. 갑론을박이 있었던 거는 또 영천이나 대구, 동구도 마찬가지였죠. 예, 그렇습니다. 영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김병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이후에 금업을 중심으로 한 나선거가 이제 굉장히 지역구가 넓습니다. 넓고 예. 또 인구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인구 대비 선거 비율이 93% 그리고 인구가 약 2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예. 이 2만 명이나 되는데 시의원 2명 가지고는 상당히 좀 그 민의를 전달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게 이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궐선거를 이제 실시를 해야 된다, 마땅히 실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초의원 선거는 왜 그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부산시장 선거처럼 민의를 뭐 전달하는 게 아니냐, 왜 기초의원 선거는 좀 무시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그 예산 낭비라고 하지만 그 민의를 전달하는 게 어떻게 예산 낭비가 되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 경산시 그 마선거구 또 대구 동구 다선거구 등 인근 그 기초의원 선거가 보궐선거는 결국 민심 분열 또는 혈세 낭비로 인해서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영천 나선거구도 마찬가지 아니냐. 불과 1년 2개월 남겨놓은 상황에서 굳이 지금 그 임기도 얼마 짧은 임기를 가지고 재선거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또 대구 동구 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윤영 의원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의원직을 사퇴를 하고 가버렸거든요. 굉장히 좀 그 무책임하다 이런 지금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구의원들이 해준 자리를 스스로 그 차버리고 나간 거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퇴해버린 상황에서 굳이 재선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뭐 참 지역별로 다양한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대구 경북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용한 편입니다만 다른 시군에서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면서 불복 소송을 내기도 했죠. 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대구 경북이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해왔던 곳이 이제 우리 7군데를 얘기를 해왔는데 예. 보궐선거의 요건이 확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지금 20곳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한 곳도 한 7군데가 있지만 아직도 치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안 된 곳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보궐선거를 치르지 말자라고 결론을 내는 그 기관은 어쨌든 중앙선거관리원입니다. 선관위인데 또 각 지역별 선관위가 따로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치르지 않기로 결정을 내서 그 지역 의회에서 받아들이면 이제 치르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선관위가 그러면 선거를 치르지 말자 이 재량이 100% 있는 거냐 법적으로 지나친 재량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지역구는 불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처분 소송을 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구도상 보면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 대구 경북 경상권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힘이 강세잖아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그 국민의 힘이 강세인 지역에서 결혼이 생기면은 반대쪽인 민주당 쪽에서 탈환을 그 쟁취를 좀 하려고 하겠죠. 우리 쪽에 후보를 좀 내가지고 또 반대로 이제 서울 수도권 이 전라권역에는 또 민주당이 강세잖아요.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에 의해서 결혼이 생겼으면 국민의힘 쪽에서 야권 쪽에서 우리가 후보를 해서 우리가 좀 탈환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정치공학적인 정치적인 이 힘의 어떤 구도를 좀 맞춰보려고 하는 그런 자기들 생각을 가지죠. 어쨌든 선관위가 지역 선관위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이 불복 소송을 내는 자체가 헌정사상 드문 일입니다.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다른 지역도 영향을 미치죠. 이거는 경과를 봐야 됩니다. 예,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은 재량권 남용이다라고 판단해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보궐선거 동향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최종 의견을 벌써 들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기자님부터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예상이 좀 상당히 강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보궐선거를 만든 그 기초의원들 또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들 좀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출마하셨고 당선이 되셨다면 잘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의 의견은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우리 지역의 그 쟁점 간단한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은 이제 어쨌든 밀양을 중심으로 통합신공항 그리고 PK를 중심으로 부산 가덕도 이것이 굉장히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 의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